20대 후반 정도 이때부터 제가 결정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운명을 달리하는 날까지 저는 추구하는 게 저는 명예입니다. 명.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냐? 현재 매가가 45억인데 현재 감정가가 말이죠. 52억입니다. 감정가 52억의 원가 이하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이런 콘텐츠의 강의 내용도 있고요. 법인으로 취득을 할 때 5억 자기자본 투자하시고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중에서 세후 순수익 이자까지 다 제하고 세후로 봤을 때 한 달에 3,250만 원이 순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12개월로 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에 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청주죠.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또 제가 고객님과 상담한 내용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네요. 저번 주. 제가 지금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텔 황제님. 호텔 황제님께서는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는데 비용을 따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 주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따로 컨설팅 비용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호텔을 수십 번 방문을 하더라도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뭐 기름값 좀 주세요, 뭐 식대 좀 주세요, 뭐 실비 좀 주세요, 단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고객님들께서 고맙다고 뭐 점심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 마시러 가죠. 커피는 또 제가 삽니다.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실비를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이거는 본 호텔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45억에 만약에 취득을 한다. 중개 보수가 발생이 되죠. 중개 보수를 제가 여러분에게 청구를 합니다. 중개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요율이 주택과 주택 이외, 주택 이외의 중개물에 대해서 중개 보수 요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주택 이외의 요율은 매매가에 곱하기 0.9% 이내에서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에 이 협의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0.9%가 아니고 0.9% 이내에서 협의사항입니다. 본 호텔 같은 경우 이제 45억이죠. 여러분께서 4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신다면 45억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보통 한 얼마 나오죠? 계산이 빨리 안 되네.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죠. 네, 0.9% 이내에서 협의사항이니까 1%면 얼마입니까? 1%면은 4,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4,500만 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개 보수는 호텔 같은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0.9% 이내에서 협의사항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매수인의 지위에 이제 도달하신 거죠. AB 창업자가 아니죠.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사항이지만 제가 대표님께서 호텔을 처분할 때까지 제가 계속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제가 실비를 청구한다든지 컨설팅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절대 단 1원도 청구하진 않는 대신에 협의하지 마시고 0.9%로 중개 보수를 조금 확정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 저희 고객님들 지금 단 한 분도 몇 수십 명의 고객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0.9% 다 청구를 하시면 해드리면은 다 주셨습니다. 중개 보수를. 네, 그래서 이 비용 이외에는 따로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 말씀은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한 5, 6년 차 지금 여러분께 고급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최초로 말씀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상담을 하시는 고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호텔 황제님도 24시간 365일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실 건데 중개하기도 바쁘실 건데 어떻게 짬을 내시고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호텔에 방문하셔서 지도 편달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시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아주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과 물리적인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을 100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다른 중개인들은 중개하느라고 바쁘죠. 예. 왜냐하면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니까 계약을 체결해야 완만하게 체결을 해야 중개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0.9%가 됐든 0.7%가 됐든 뭐 청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역시 주 업무가 중개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중에 40%의 시간은 저도 중개에 투자를 합니다. 중개. 호텔 중개에 투자를 합니다. 대신 저는 1년 중에 60%의 시간은 말이죠. 우리 고객님께 투자를 합니다. 고객님께 투자를 합니다.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 우리 대표님께 60%를 투자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보통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면 3대 욕구가 있답니다. 3대 욕구. 3대 욕구. 첫 번째 욕구는 권력. 두 번째는 명예. 세 번째는 그냥 순서 없이 나열한 거예요. 재력. 이 셋 중에 하나는 욕구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신이 여러분에게 하나를 주신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좀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사실은 권력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권력을 갖기에는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 중개하기 전부터 한 20대 후반 정도 이때부터 제가 결정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운명을 달리하는 날까지 저는 추구하는 게 저는 명예입니다. 명예. 저는 권력보다도 재력보다도 돈보다도 저는 제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단 한 분도 나고자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네. 처음부터 말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 호텔 투자자의 요건을 딱 설정을 해놓고요.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진행을 하면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우리 고객님들은 제가 호텔에 투자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차라리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시든지 뭐 다른 투자처에다가 투자하시라고 그러지 호텔을 투자하시라고 강요도 절대 안 하고요.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제가 투자를 오히려 말립니다. 거기서부터 검증이 시작되는 거죠. 왜?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중개 보수의 물리적인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확률적으로 제가 저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 고객님 한 분 한 분 몇 수십 분들이 말이죠. 호텔에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이었거든요. 거의 99.9%는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몸살을 앓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 나중에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호텔 황제 당신 때문에 호텔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돈이 남아 돌아서 호텔을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하시거든요. 투자를 해서 한번 삐끗했다. 죽을 때까지 그거 청산 안 됩니다. 오히려 청산이 되면 다행이죠. 다 청산 안 돼요. 청산이 안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빚이 상속이 되는 거죠. 자녀에게. 물론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한정승계라는 그 보호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 2세들에게, 내 직계 비속들에게 말이죠. 내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 새끼들이 말이죠.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증여 내지는 상속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우리가 조금 물려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께서 호텔에 투자할 때 얼마나 간을 졸이시면서 몸살을 알아가시면서 결정을 했겠냐 이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저도 눈치가 있죠. 저도 이미 그 전에 다 알아챘지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안정화가 되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예, 그럴 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고객님께서 해주시는데 호텔 황제님이 아니었으면 호텔 투자 못했습니다. 나 솔직히 당신 믿고 투자한 거야. 그런 진짜 뱃속 깊이 있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게 바로 보람이에요. 제 명예를 위한 보람입니다. 방송국에서 말이죠. 저에게 섭외 촬영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PD님들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 역전한 그 스토리가 참 좋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호텔에 가서 그때 당시 월급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청소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대단한 스토리는 아닙니다만 저보다 더 많이 고생도 하고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호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밑바닥부터 호텔을 중개하는 데까지 이렇게 전문가 반열에 올라올 때의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들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의 투자 자금을 내 돈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개보수 0.9% 이 0.9% 받아 처먹으려고 우리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 예를 들면 얼마 투자하는 겁니까? 이렇게 봐도 지금 60억 투자하는 거죠. 60억. 그죠? 예. 부채도 자산이니까.
45억 대출 받고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니까 본 호텔 같은 경우 6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60억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장난질 해가면서 45억에 0.9%, 한 4천만 원, 4,500만 원 받아 먹으려고 그 돈 벌면 뭐 떼부자 됩니까? 그런 중개인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저를 믿고 투자를 하셨을 때 저에게는 많은 중압감도 느끼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공률 100%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자신감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걸림돌이 크게 되지 않아요. 고객님께 물건을 추천드릴 때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고민거리가 안 됩니다. 왜? 이미 사전에 분석이 끝났으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해 드릴 때도 말이죠. 이미 저와 함께 협업하던 리모델링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 나한테 무지하게 혼났죠. 그죠? 그런데 다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우리 고객님께서 수익 구조에 부합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운영할 때, 운영 솔루션, 노하우 제공해 드릴 때 제가 어디 책 보고 배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6년 6개월, 거의 7년 가까이를 직접 호텔에서 맨 밑바닥부터 말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개무시를 다 당하면서 말이죠.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거기에서 극복했던 저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호텔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호텔을 자주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제가 뼛속 깊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고객님들께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그와 비슷한 문제가 파생이 됐을 때 우리 고객님들께서 좀 자생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답만 가르쳐주면 스스로 고기 못 잡아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응용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또 솔루션을 전수해 드리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저를 보면 지금도 반가워하시고 지금도 소통하시고 파실 때까지 또 파시면 또 다른 물건 소개해달라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을 끝까지 다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저를 좀 선호해 주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수익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제 명예를 제 나름대로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 보람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PD님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시선이 이제 카메라 앵글이지 않습니까? 앵글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꺼리낌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년, 6년 전에 올렸던 강의 내용이나 지금 말씀드린 강의 내용이나 뿌리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하나의 피사체를 두고 말씀이 엇갈리는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이런 거는 있죠.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돼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호텔은 워낙 개성이 강한 호텔이다 보니까 원칙을 통해서 호텔을 바라볼 수 있고 예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또는 예외의 예외적인 또는 또 다른 예외의 예외적인 부분이 많다. 호텔이. 왜?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에게 거짓 정보를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요. 본 물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면서 제가 가장 불안한 게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제 유튜브를 보고 어떠한 고객님들이 호텔을 사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 고객비 누군지를 몰라요. 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구슬이 유리병에 반절 정도밖에 안 찹니다. 그게 100%가 아니에요. 방향성만 잡아주는 거지 100의 정보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의 정보를 다 드리게 된다면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고급 정보를 더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정보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부득이하게 못 드리는 정보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때로는 강의하면서 제가 도취돼가지고 막 100% 오픈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께서 그날은 운이 좋으신 거죠. 제가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합니다. 자제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유리병에 구슬이 반절만 차 있거든요. 유리병에 구슬이 반절만 차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소리가 제일 시끄럽거든요. 구슬이 꽉 찼을 때는 구슬이 하나도 없을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반이 차 있을 때는 제일 요란하고 제일 시끄러워요.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건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죠. 그때사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복수불반분이라고 이미 물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거를 제가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만 여러분께서 유의를 하시고 제 강의 유튜브 계속 시청해 주신다면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진실된 정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두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본 물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은 보시면은 입지 조건이 어디에 있죠? 네, 청주죠. 네, 충북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 120549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8년 8월 8일이죠. 층수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루어졌고요. 대지 면적 1253제곱미터. 대지가 굉장히 넓죠? 네. 379평입니다. 연면적 1712제곱미터. 평수는 518평입니다. 매가 현재 4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융자 37억입니다. 자, 매가가 45억인데 현재 용자가 37억이면 어떻습니까? 현재 용자가 굉장히 많이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매도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최대 용자 45억이죠. 45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최대 용자 45억은 리모델링 조건부죠. 100%. 따라서 실인수가 15억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금액. 현재 매출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객실수 34개고요. 주차 40대 가능한데요. 현재 월 매출이 6천만 원, 이게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현재 매출이 6천만 원이 아니고요. 오타가 났네요. 적어놓고 보니까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제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현재 월 매출은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그쵸? 네, 이게 맞는 거죠. 현재 매출이 6천만 원이면 이 건물주가 팔 일이 없겠죠? 예, 이 구조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쉬울 정도의 수익은 나오다 보니까 팔 일이 없겠죠. 이렇게 싸게 팔 일이 없겠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80만 6천 원이네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597만 248원에 해당되는 청주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그렇죠?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 중요한 또 정보 드릴게요. 본 호텔은, 네. 감정가, 네. 감정가, 네. 이하로, 네. 진행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냐? 현재 매가가 45억인데, 현재 감정가가 말이죠. 네. 52억입니다. 감정가, 네. 감정가, 네. 52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쇼츠가 있는데요. 쇼츠에 보시니까, 조회수가 거의 한 2,000조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감정가가 1금융이냐, 2금융이냐, 이 조회수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감정가도 말이죠. 1금융이냐, 2금융이냐, 실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감정가가 52억인데, 대구은행에서 나온 감정가예요, 대구은행에서. 자, 참고로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이죠. 그래서 지방은행도 1금융권에 포함이 됩니다. 1금융권이에요.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1금융권 중에서 호텔이라는 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게 해주는 금융권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호텔에 대출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은행이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자체가, 자산 가치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왜? 호텔에 대출을 해줘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 대구은행 자체가. 지점장, 기타 뭐 과장급, 차장급 이런 분들도요, 호텔에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승진을 되게 빨리 합니다. 지점장님들은 막 본사로 막 승진해요. 본사로. 왜? 다른 대출 뭐 신용대출 얼마나 합니까? 뭐 5천만 원, 1억밖에 안 되죠? 네. 일반 부동산 대출에 얼마 해줍니까? 뭐 매덕 해줍니다. 많이 해야 뭐 10억, 20억 많이 해줘야. 호텔 얼마씩 해주죠? 호텔 45억씩 해줘요. 물론 이 대구은행 기준은 아닙니다만 몇십억씩 해줍니다. 호텔은. 그런데 펑크도 안 나. 여기서 펑크가 뭐죠? 경매로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없어. 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리스크도 적어. 대신 이제 분석은 다른 은행처럼 똑같이 좀 디테일하게 합니다. 1금융권이라 아주 디테일하게 해요. 2금융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호텔은, 호텔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나 여러분처럼 AB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이 대구은행은 이러한 은행이구나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것도 굉장한 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구은행에 이제 저랑 이제 협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센터장도 계시고 지점장님도 계시고 또 본사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지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지점마다 제가 또 지점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호의적. 예.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감정가가 52억이 나왔다. 그래서 타 은행에서는 감정만 내주죠. 그죠? 탁감을 딱 내주죠. 탁감을 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걸 좀 꺼려는 데도 많아요. 왜? 본인들이 호텔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대구은행은 어떻습니까? 호텔 자체를 알면서 감정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은행에서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감정가다. 이거를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감정평가법인과 은행의 탁감과 괴리 현상이 되게 많았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실무회사 보시면 탁감이 한 52억이 나왔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여러분이 이제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은행에서 실제로 은행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탁감이 아닌 실제 감정을 받아봐요. 한 5년 전만 하면 탁감이 52억이 나왔는데 감정가가 실제로 40억씩 나 이런 괴리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도 이제 호텔을 아는 거죠. 호텔을 아는 거예요. 단순한 탁감이 아니고 감정평가 법인에 본인들이 잘 모르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저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건물주분이 의뢰를 했다면 건물주에게 주는 거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말이죠. 이 은행에서 감정을 한 금액과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에서 감정가가 나오죠?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52억에 비슷합니다. 52억에 거의 비슷해요. 어떨 때는 뭐 52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55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51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50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은행에서 감정한 금액이 실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한 금액과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호텔을 보시면 이제 지하가 있죠?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층에 보시면은 지하에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위락시설. 네, 도우미가 상주하는 시설이죠. 네, 위락시설에 있는데, 지금 소유자께서는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 중. 그래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보시면, 네, 보증금이 여기가 3천만 원이네요. 보증금, 네, 3천만 원에, 네, 월, 220만 원, 220만 원. 네, 부가세 별도입니다. 220만 원 하니까 부가세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데, 부가세 별도. 이렇게 해서 임대 중에 있고요. 지하층에 명도가 가능합니다. 네. 명도 가능한. 네. 소유주의 말씀에 의하면 세입자하고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났답니다. 명도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명도를 왜 이야기하느냐, 명도를. 자, 지하층이 위락시설이죠? 네,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객실이 34개이지 않습니까? 객실 34개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누리는데 큰 지장이 있냐, 없냐? 없다. 확신하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객실을 조금 더 나는 더 보유하고 싶다. 명도 되지 않습니까? 지하에 용도를 위락시설에서 객실로, 그죠? 호텔로, 객실 호텔로 용도 내 변경이 가능하는 여지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를 제가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호텔 같은 경우 소유자께서 원가 이하로, 예, 원가 이하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예. 원가 이하로 진행 중이다. 원가가 뭡니까? 여기에 소유자의 지금 원가가 뭐죠? 원가라고 하는 거는 취득 가격에 취등록세를 포함한 금액이 원가죠. 네, 원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네,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호텔이다. 그리고 대지가 몇 평입니까? 379평이에요. 379평. 네. 그래서 이러한 호텔은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대지 면적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말씀드려 볼까요? 자, 뭐 이거 기본 상식이죠? 여러분께서도 뭐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대지가 말이죠. 379평. 만약에 400평짜리 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400평짜리. 네. 400평짜리 대지가 있으면, 네. 자, 각각 100평씩이죠? 네, 100평씩. 이게 400평이. 100평씩 이렇게 400평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대지가 이제, 한 100평에 10억이라고 한번 볼게요. 10억. 10억. 그러면 200평이면은 20억입니까? 20억. 300평이면은 30억. 400평이면은 40억. 우리가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네, 대지 면적이 말이죠. 국내에 일반 상업 지역에 대지가 100평인 호텔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죠? 200평인 호텔도 꽤 많을 거예요. 근접하는 호텔이 200평에 근접하는 호텔이 그러다 300평, 400평에 해당되는 호텔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관광 호텔, 아주 특수한 호텔을 제외하고 뭐 리조트
펜션 이런 거는 뭐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0평, 400평일 때 이게 40억이냐, 30억이냐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200평만 돼도요,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대지가. 그리고 집안이 쭉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세 필지거든요. 세 필지에 379평이에요. 네. 세 필지를 일괄 매매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얼마다? 네. 매가가 45억이다. 네. 그래서 이 호텔을 가보시면 이렇게 집안이 네 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필지가. 그 첫 필지에 이제 호텔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호텔 건물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이렇게 세 필지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대지가 200평이면 플러스 알파가 프리미엄이 붙고요. 300평이면 프리미엄이 또 붙겠죠. 400평이면 프리미엄이 또 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토지 소유자분께서 저의 지금 강의를 본다면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야, 호텔왕제 멋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집안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프리미엄이 많이는 안 붙습니다. 만약에 길 건너편에 있다든지 그럼 프리미엄이 좀 많이 안 붙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연결되어 있는 호텔의 대지가 379평이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이 붙는 아주 가치가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원가 이하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렸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단독법인이에요. 본 호텔 장점이 참 많습니다. 단독법인이에요. 단독법인은 어떻다고 그랬죠? 네. 제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카테고리를 보시면 경제, 법률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세금에 대해서 쭉 제가 나열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말이죠. 양도세까지.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뭐 종합소득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 촬영이 끝나면 이제 양도세 제2강을 제가 또 촬영을 강의 준비를 할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취득세 코너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이런 콘텐츠의 강의 내용도 있고요. 법인으로 취득을 할 때, 자, 매도인이 단독법인이야. 갑이 매도인이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갑이 본 호텔처럼 이렇게 단독법인으로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독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법인을 법인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으로 통째로. 만약에 단독법인이 아니야. 갑이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A라는 법인 회사가 있어요. A라는 법인 회사에. 그리고 법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호텔을 이전을 할 때, 처분을 할 때, 이 단독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채로 이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데 본 호텔처럼 매도인이 단독 법인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여러분 입장,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엄청 크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어떠한 부분인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장점이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15억 리모델링 투자하시죠. 15억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다 한 결과 이렇게 보시면은 1억
네, 2천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자, 네,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네, 지급액입니다. 자, 최대 레버리지 우리가 누린다고 봤을 때 45억 우리가 융자 받으시죠? 네, 45억. 네. 45억이면은 이자율이 이금융 기준으로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2억 9천 30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2,440만 원입니다. 총 매출 1억 1천만 원에서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2,44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지금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조건부로 15억 자기 자본 투자하시고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중에서 세후 순수익 이자까지 다 제하고 세후로 봤을 때 한 달에 3,250만 원이 순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 네. 오늘 서두가 제가 좀 길어서 말이죠. 촬영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대지가 상당히 넓은 호텔이고요. 리모델링 추진 시 예상 가능한 수익률이 26%인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